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팀 페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의 서문입니다. 네, 나발라비칸트란 인물에 대한 글이죠. 맞아요. 보통 책 서문은 그냥 쓱 훑어보고 넘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충 추천사겠거니 하고요. 근데 오늘 저희 목표는 좀 다릅니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의 지혜를 어떻게 제대로 써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사용법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아, 사용법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그냥 요약이 아니라 정말 머리에 딱 박히는 통찰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서문은 그냥 책 좋다는 추천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자가 우리한테 보내는 일종의 경고문에 가깝습니다. 경고문이요? 오, 흥미로운데요? 네, 이 책 그냥 읽지 마시오. 그리고 이 책 주인공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조언들을 좀 깊이 파고들면서 저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고문이라니 더 궁금해지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서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나발의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생각의 방식을 보라는 거.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둘째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인 용기랑 정직함을 배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이 책 내용조차 그냥 믿지 말고 아주 비판적인 스파링 파트너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딱 한 문장으로 꿰뚫어 보면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겉모습을 카피하지 말고 그의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신의 운영체제 OS를 해킹하라. 아, OS를 해킹하라? 네, 단 그 해킹하는 과정조차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람 아침 루틴이나 쓰는 앱 같은 거 따라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서문은 그런 접근법이 왜 위험하고 또 비효율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약간 추상적인 세 가지 원칙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만들어보죠.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첫 번째, 결과가 아닌 생각의 방식을 보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마치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 레시피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그 셰프가 주방에서 도대체 어떤 철학으로 재료를 고르고 어떤 순서로 맛의 균형을 잡아나가는지 그 요리 철학 자체를 배우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리 철학. 네, 레시피는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그 셰프 머릿속에 있는 요리 철학, 즉 사고의 틀을 배우면 어떤 재료를 만나도 나만의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 말씀 들으니까 무릎을 딱 치게 되네요, 진짜. 그럼 우리가 막 성공한 사람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명상하고 이런 걸 따라하는 건 결국 그 셰프가 쓰는 특정 브랜드의 칼이나 프라이팬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칼이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닌데 말이죠. 셰프의 그 탄탄력이 만드는 건데. 아, 좀 뜨끔합니다. 그렇죠. 서문에서 팀 페리스가 나발이 트위터나 우버에 투자한 사실을 쩍 언급해요. 그러고는 바로 선을 긋습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사업적인 것 때문에 그의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즉, 사업 성공은 그의 철학이 현실에서도 먹힌다는 증거일 뿐이지 우리가 배워야 할 본질, 그 알맹이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와 정직함. 이건 어떤 비유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합니다. 이건 모두가 단체 채팅방에서 부장님 의견에 막 좋아요랑 최고예요 이모티콘 누를 때 상상이 되네요. 혼자 조용히 잠깐만요. 근데 이 방향이 정말 우리 프로젝트 목표의 최선일까요? 혹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는 그 용기 있는 동료를 떠올리면 됩니다. 분위기를 깨는 반대가 아니라 목표를 위한 건설적인 질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편안함이나 집단의 안도감보다 진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찾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죠. 서문에서 저자가 나발이 때로는 얼굴에 발길질을 하는 것처럼 직설적일 수 있다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꽤 세게 말하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점을 존중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직설적인 질문이 결국 모두가 더 나은 답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냉수주의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체 채팅방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우리가 왜 예스라고 생각해야 하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용기,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스파링 파트너가 되라는 조언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건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을 때 그 두꺼운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대로만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그쵸. 설명서 다 읽는 사람 거의 없죠. 없죠. 설명서는 그냥 기본적인 가이드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직접 막 써보면서 어떤 기능은 끄고 어떤 앱은 지우고 나만의 단축키를 만들면서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가죠. 맞아요.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설정값 그대로 안 쓰죠. 내 손에 맞게, 내 사용 패턴에 맞게 계속 바꾸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책의 지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발의 조언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삶이라는 현실에 직접 적용해보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라는 거죠. 스트레스 테스트요? 네, 나만의 사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언이 내 가치관이랑 충돌하지는 않는지, 내 지금 상황에서도 정말 효과가 있는지 치열하게 부딪혀보라는 거죠. 마치 친절하지만 실력은 엄청난 스파링 파트너처럼요. 와, 오늘 비유들이 정말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네요. 셰프의 요리 철학, 단톡방의 용기, 그리고 나만의 스마트폰 최적화, 이 세 가지 그림만 기억해도 오늘 내용은 거의 다 이해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세 가지 이미지가 핵심입니다. 이걸 듣다 보니까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강령, 규칙처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좋네요. 규칙으로 만드는 거? 예를 들어 첫 번째, 셰프의 요리 철학은 어떤 규칙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규칙, 성공의 결과가 아닌 성공을 만든 사고방식을 복제하라. 즉, 누군가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과를 부러워하는 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어떤 근본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규칙은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톡방의 그 용기 있는 질문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네, 해보시죠. 다수가 가는 길을 의심하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서문에서도 저자가 나발은 합의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모두 맞다고 하는 그 길에 왜? 라고 질문하는 그 작은 균열이 결국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뭐 이런 거군요. 훌륭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규칙, 스마트폰 최적화에서 나온 거죠? 네. 모든 조언은 나라는 필터를 통과시켜 검증하고 맹신하지 마라. 아무리 위대한 현자의 조언이라도 그건 그 사람의 시대, 경험, 가치관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 사람의 맥락. 그렇죠. 내 삶이라는 이 고유한 맥락에서 그게 정말 유효한지는 오직 나 자신만이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서문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발은 월드클래스 사업가라고 실컷 칭찬해 놓고 왜 그의 사업 성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 트위터, 우버 투자를 다 언급해 놓고 갑자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 이 서문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랑 저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업가를 볼 때 그의 투자 실적, 재산 같은 결과물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보죠. 저자도 그걸 아니까 서두에 나발의 화려한 이력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종의 미끼입니다. 미끼요? 네. 독자의 관심을 확 끈 다음에 자,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사업적인 것 때문에 그의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바로 그 반전의 시작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 성공은 그의 철학이 현실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일종의 신뢰도 보증수표 같은 역할일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알맹이는 아니다. 아, 이 사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하는 철학자가 아니야. 이걸 증명해주는 장치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가치의 본질은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그의 명료한 사고, 정직함, 이런 태도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아주 극적인 장치인 거죠.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또 한 가지 헷갈렸던 건 이거예요. 나발의 조언을 따르라고 이 책을 추천하면서 동시에 그의 말을 의심하라는 건 완전 모순 아닌가요? 아,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네.
한편으로는 지혜를 배로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그대로 믿지 말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쩌라는 거지? 싶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이유는 보통 그 말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인데 따르되 검증하기 전에는 믿지 말라고 하니까 모순처럼 들릴 수밖에요. 네. 마치 운전 강사가 초보 운전자한테 자신 있게 엑셀을 밟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브레이크 밟을 준비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딱 그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니라 주체적인 탐구를 하라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요구입니다. 주체적인 탐구.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발의 조언을 정답이 적힌 지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탐험에 필요한 여러 도구, 나침반이나 로프 같은 게 담긴 생존 키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지도와 생존 키트. 네, 지도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생존 키트는 언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쓸지 탐험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죠. 그렇죠. 그의 조언을 출발점이자 재료로 삼아서 내 인생이라는 이 미지의 숲을 직접 탐험하면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도를 따라가는 관광객이 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는 탐험가가 되라는 요구인 거죠. 와, 관광객과 탐험가의 비유. 그 모순이 그냥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킬 시간입니다. 최종 복습 시간인데요. 제가 빠르게 5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듣고 바로 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좋습니다. 첫째, 서문의 저자 팀 페리스가 나발을 존경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의 사업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고 근본 원리부터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의 사고방식과 정직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각의 운영체제였죠. 둘째, 서문에서 묘사된 나발의 용기는 어떤 종류의 용기였나요?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육체적 용기가 아니고요. 모두가 한 가지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할 때 혹시 우리가 지금 엉뚱한 불을 끄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지적인 용기입니다. 아, 그 질문 하나가 정말 조직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셋째, 나발의 여러 장점 중에 저자가 이 마지막 것이 중요하다고 콕 집어서 강조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죠?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즉 유머 감각과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는 걸 암시하죠.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 줄 아는 여유, 정말 중요하죠. 넷째,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저자가 권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책의 내용을 무슨 성경처럼 떠받들지 않고요. 마치 친절하지만 실력 있는 스파링 파트너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문하면서 내 삶에 맞게 변형시키는 태도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5째 질문입니다. 저자는 왜 성공했지만 비참한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했을까요? 그들의 성공이라는 좋은 점만 쏙 골라서 배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 패키지들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성공 방식을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나쁜 습관이나 왜곡된 가치관, 그 불행까지 패키지로 함께 배우게 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단 몇 페이지의 서문을 통해서 한 인물을 어떻게 깊이 이해하는지, 그리고 위대한 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얻었습니다. 네, 그랬네요. 성공의 결과물이 아닌 생각의 과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배움조차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검증하는 태도,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서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정답을 수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더 나은 질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 정답을 수집하는 사람, 질문을 만드는 사람. 네.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답을 얻어가는 걸 넘어서 이 서문의 조언을 스파링 파트너 삼아서 어떤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것이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